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 강사. 저는 이분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분을 만나면 왠지 경제도 이제 손에 잡힐 것 같고, 지금 우리도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우리 박정호 선생님이 저희 방송까지 오시게 됐는데 정말 평소에 제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 뵀을 때는 잘 경제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하는 아저씨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에게는 BTS급입니다. 맞아요. 요리 보는데 지금 소름이 돋았어. 왜 저의 안티팬을 만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오늘 또 저희 다락방에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프로그램명을 딱 듣자마자 다락방 그래서 이제 내가 고정이 됐구나 하고 왔는데 당연히 부동산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저희 네. 단타예요, 단타. 단타 방송이야, 단타 방송. 저의 주제는 오늘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잘했다, 잘했어. 아니 그럼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경제에 관심 많으셨나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요 오히려 그냥 영화 감독도 하고 싶어 했었고 느낌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삼촌 쪽이 또 고고학 하시는 그 교수님이 계셔서 역사를 공부해 볼까 이러다가 그냥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잘했어요. 이분 저 영화 쪽 갔으면 이렇게 부자가 못 됐어. 가난했을 거야. 예, 그렇군요. 네, 제가 대박 날 줄을 어떻게 아세요? 지금 경제 쪽 가셔가지고 얼굴도 사시고 얼굴도 살고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근데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홍익대 디자인학과 박사학위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상임이사, 한국디자인학회 상임이사에서 각종 디자인 포럼 큐레이터까지 하는 그런 경력이 있는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왜 왔어요? 예. 그 디자인은 사실 이제 제가 주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경제적으로 원래 본업은 경제학자죠. 경제적으로 공간을 연구하고 도시계획하고 신도시 만들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공부를 또 한 번 더 해보자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디자인을 또 한 번 공부할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관계가 관계 깊습니다.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하면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손에 딱 잡고 주물락주물락 하시는데. 제발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주식 방송 관련된 일을 좀 알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나오실 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할 때 뭔가 좋다고 사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전문가님이라고 다 돈을 번 건 아니었습니다. 그치. 어떻게 우리 전문가로서 투자를 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못하는 편입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 갑자기 왜 눈물이 날까요? 저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리고 투자로 뭐 큰 손해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득을 봤지만 큰 돈을 번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그 경제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이쪽 분야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경제 잘하는 사람들이 왜 투자해서 돈 못 버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저희는 일반 투자하는 사람들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갑자기 트럼프가 이상한 말에서 뭔가 큰 샥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느냐? 이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 분석을 하고 통계적으로 규명해서 어떻게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쓸지 글로 생각이 흘러가요. 그런데 전업 투자하시는 뭐 금융권에 계신 금융인들은 그걸 보자마자 내 종목을 어떻게 바꾸고 어디에 돈을 미리 넣고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군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그때 그냥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쓸데없이 뭐 정부에 보고서 낼 거 뭐 할 거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또 타이밍 놓쳤네 이럴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지금 교수님한테 맛보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들었을 뿐인데 벌써 오늘 강연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부자 되자 우리도. 자, 오늘 강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집값 전망부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와, 26년이요? 네. 내년도 집값은 어떻게 보면 맞추기가 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번 10월 15일 얼마 전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 기억하시죠? 네. 이번 대책 느낌 어떠셨습니까? 그건 이동엽이 알아요.
이번 어떠셨습니까? 대책을 보면서 뭐 집 사지 말고 한 채만 갖고 있어라. 뭐 그런 느낌과 함께 예. 이제는 뭐 갖고 있으면 집값이 이제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묶여버린 느낌이 들었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뭔가 이제 신혼부부가 됐고 했는데 뭔가 더 혜택이 안 좋아진 느낌.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얹혀 사니까 그냥 계속 쭉 이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이사도 못 가게 이런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 재권 씨가 예. 돈을 엄청 법니다. 제가요? 엄청 벌지만 자산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지를 못합니다.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네. 고액 연봉자거든요. 본인이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막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얘기하죠? 아니, 고액 연봉자인데. 무슨 고액 연봉이에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고액 연봉자들이 갈아타지를 못한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예.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저도 남편이 이제 당분간 이사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자, 모두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고강도 정책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그냥 들썩들썩했던 집값을 네. 일단 누르고 보자. 일단 누르자. 이게 정확한 워딩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공급할지, 어떻게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이사 가는 사람들, 생애 첫 주택자들 지원할지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 누르자. 그런데 눌러도 자꾸 들썩들썩하니 누른 거에 장관님들 뭐 공무원들이 엉덩이 깔고 앉아서 못 나오게 하자. 이 정도 수준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거래가 절벽이죠. 이사 못 가고 대출 안 되니까 사지도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 내년에는 일단 부동산 흐름이 크게 움직일 게 별로 없다. 이거는 하나 확실히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첫 제가 이렇게 인연 맺은 프로그램인데 우울한 얘기를 해드려서 정말 죄송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쓰나미가 오기 직전입니다. 야, 이게 더? 네. 왜냐? 저 좀 알 것 같아요. 공급량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 플러스 알파 더 큰 더 있어요, 시네마. 더 있어 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공급량? 인구 감소? 인구 감소 그거 아니고요. 아니고 더 있는 게 있으려나? 네. 저기 부도? 부도. 네.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예. 야, 이거 바로 부동산 쪽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니라 주식 쪽에 가장 핫한 키워드 관련이 있는데 주식에 요즘 핫한 키워드 뭡니까? 주식이 그냥 이제 어떤 시대가 본격화됐다? AI 반도체 시대. AI. 맞습니다. 반도체. 이 AI와 예. 바로 부동산이 관련이 있어요. 무슨 관련이? 데이터 센터를 짓나? 그럼 어떻게 중개사가 없어져요? 이 비싼 얘기들입니다, 지금. 자, 한번 너무 재밌네요. 얘기 좀 해볼까요? 빨리 해주세요. 자, 앞으로 예. 본격화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거야 AI 되겠다. 시대에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토를, 부동산을 이용하는 꼴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해주세요. 사실 이젠 모든 지역을 AI 기반으로 개편해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한 변화가 야기되냐면요. 2010년에요. 전 세계가 네. 1년 동안 썼던 데이터 소모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세계가 1년 동안 썼던 데이터 소모양을 지금 2025년 지금에는 그걸 하루에 씁니다. 1년 쓰는 거를. 네. 그러니 그렇게 많은 데이터량을 지금 하루에 쓰게 됐는데 예.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AI 시대는 오지도 않았거든요. 예. 이제 AI 시대가 오면요. 네. 데이터를 사람이 많이 쓸까요? AI가 많이 쓸까요? AI가 많이 쓰죠. 계속. 자, 제가 오늘 다락방 이거 준비하느니라고 이 슬라이드 만들고 하나하나 조사하느니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뭐 보고 그랬겠죠. 예. 아마 제가 방송 준비하느니라고 한 300페이지 읽었다.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재밌는 강의 해드리려고 성의 표시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AI에게 네. 야, 이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가 슬라이드 구성해보고 뭘 해봐. 만약에 그냥 그렇게 툭 던질 수 있는 AI가 벌써 나왔다면 그 AI가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가 막 뭘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찾는 30초 아니면 1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AI가 읽은 페이지는 몇 페이지나 될까요? 수만 페이지 뭐 넘겠죠. 엄청 많습니다. 수만 페이지 방대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럼 이건 달리 말하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쓰고 돌리죠. 달리 말하면 얼마나 많은 전력 소모를 예. 일으켰겠어요. 전력 소모가 크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AI를 쓰는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리고 AI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자율주행. 그럼 이제 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도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우리 TV 광고에서 이거 볼 거란 말이에요. 네. 여보, 아버님 집에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바뀌겠네요. 그렇죠. 로봇. 그럼 그 로봇도 머리는 AI인데 얘네들은 또 얼마나 써대기 시작하겠어요.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데이터 센터 이거 어디다 짓죠? 그리고 이 엄청난 전력 소비 어디서 전력을 끌어올 겁니까? 고민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또 하나의 악재가 강명 과제가 지역 간의 반목이에요. 갈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느 거점 도시가 어딘가 있겠죠. 나라마다. 네. 근데 그 나라는 서울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네. 여기서 가장 먼저 AI도 쓸 거고 여기서 가장 먼저 로봇도 할 거고 예. 자율주행도 여기서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서울 시민은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더 편리해졌네? 네.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전력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우리 동네는 상가 들어쓰고 사람 밀려오는 아파트 단지 짓는 게 아니라 쭉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쭉 무슨 뭐 풍력 설비하고 거기는 국가 시설망이라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우리 동네는 이런 지역 간의 반목이 슬슬 나온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모 지자체에서도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를 대표한 N사, 네. N사의 데이터 센터가 우리 동네 온다 하면 N사 직원들 막 밀려 들어오고 그 직원들의 일가족들도 다 같이 와서 살 줄 알았는데 안 와. 안 와요. 100명도 일 안 해요. 데이터 센터는 뭐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뭐냐. 우리는 그 N사에 땅 많이 내주면 다 밀려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거 아무 지자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AI 시대 서울이 이제 본격적인 AI 아시아 거점 도시가 되려고 해요. 네. 그럼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추가적으로 공급해 줄 인프라 네. 어디다 구축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 좀 경기도. 해보세요. 경기도. 이제 경기도 못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저 경기도 자, 어디서?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어쨌든 저쪽 서쪽 해안하고 저쪽 전라도 쪽으로 얘기가 가기 있더라고요. 싫으신 거예요? 상당히 정무적인 발언을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제 생각 나릅니다. 어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야, 더 정무적인 발언. 청문회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치인 다 됐다 뭐. 진짜 모르겠어요. 어디요? 파주 쪽이 좋지 않을까? 자기는 안 산다고. 사주 행사는 못 가는 겁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저 경기 북부나 강원도 인근 지역에 제가 지자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들 애완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즘 피켓을 드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네. 우리 북한과 상류, 우리 동네에 또 댐을 더 짓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댐을 더 지으면 그 구는 더 수몰되는 지역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겠죠. 물에 잠기는 지역. 네. 그럼 내고장의 또 상당 부분은 또 물에 잠기는데 네. 그걸로 인한 혜택은 전부 저쪽 서울 쪽. 서울 쪽에서 보내, 수도권에서 보내, 그리고 전력을 왜 더 짓느냐 봤더니 용인의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선다고. 네. 거기서 전력 엄청 더 쓸 것 같대요. 그런데 그럼 그걸로 인한 수혜는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서울에서 보는데 네. 우리는 뭐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는 또 한 번에 부동산의 쓰임과 용도와 각각의 역할에 큰 변화를 줘서 네. 어마어마한 흐름들을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역의 이권이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 동네 원자력 발전소 만들지 말아라, 뭐 쓰레기 매립장 만들지 말아라,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비슷한 거네요. 네. 지금 중요한 얘기 주셨어요. 네. 그렇게 기피 대상 시설물에 이젠 추가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이 데이터 기반을 어디다 놓을 건지 이게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동네 데이터 센터 놓지 마라. 우리 동네 그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만 놓지 마라. 이 일로 발로 또 흘러갈 수도 있는 동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에 네. 그 중계기가
아직까지도 설치 안 됐어. 제가 그 왜요? 아파트 들어간 지가 6년이 됐는데 위에 사는 분들이 펜트하우스에 사는 분들이 예. 계셔요. 그 위에다가 뭔가를 전자기기를 설치한다 하니 전자파가 바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아파트 전 지역에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서울인데 서울이죠. 한복판인데도 중계기 설치를 못 해가지고 6년째 집에서도 통화가 안 돼가지고 시골 사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동네도 그렇지만 국한되지만 이제는 지역 안에 아파트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동엽이가 카페 가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분들, 우리 고장에 이런 거 놓지 마라 하는 분들의 이유들이 또 있죠. 네. 뭡니까? 그런 시설물이 오면 지역에 고용 창출이 안 돼요. 고용창출 안 되지.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더 고민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다 인구 소멸과 인구 감소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화성하고 쪽이라던데. 오! 예. 화성 맞췄어요. 또 어디 있을까요? 인천? 인천 아닙니다. 용인이다. 용인 정답입니다. 이천 요쪽. 이야, 이게 부동산 박사시네요. 자, 그런데 그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은 왜 인구가 느느냐? 자,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하는 회사들의 공장들 다 어디 있죠? 지금 그쪽에 있죠. 그쪽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예요. 뭐 우리 S사, 수원도 있고. H사, 그렇죠. 화성 L사, 뭐, 네. 화성, 예. 수원, 예, 예. 용인, 평택, 많아요. 기흥 다 거기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그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도 사람 대신 누가 일한다? 로봇이 일한다. 로봇이 일해요. 그런데 이게 벌써 AI와 로봇의 시대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숫자들은요, 고용 유발 개수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10억 원을 투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몇 명씩 더 뽑게 되는지 이런 건데, 자동차 산업 보실까요?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봤더니 예전에는 투자하면 7.1명 정도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었는데 이제 6.6에서 6.3에서 6.0 계속 줄고 있고요. 조선업 가장 사람 많이 쓰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조선업도 7.2에서 6.8에서 6.5에서 6.1. 이제 점점 산업 현장에도 사람을 쓰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추세에 결정타를 매길 기술이 바로 AI. 로봇. 이거예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 야, 이 큰일 났다. 이제 저는 운전하는 직업 가졌습니다. 이것도 위험할 수 있죠. 예. 저는 택배 배달하는데요.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대에 그러면 고용이 사라지는 업종 아니면 고용을 덜하게 되는 직장이 많은 공간은 또 그 근처에 살 이유가 줄어들겠죠. 바로 그 흐름을 제가 어디서 목격했느냐? 중국에서 목격을 했어요. 중국에서? 네. 자, 중국을 가면서 제가 실제 본 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중국은 이미 11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이 시작됐죠? 무인 택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이걸 50개 도시로 늘리겠대요. 그 다음에 저 옆에 노란색 미니카 같아 보이는 거 저거 뭘로 보이세요? 저거요? 이제 저게 무인 택시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거? 요구르트 아줌마. 아니 그거죠. 택배 기사. 정답입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보이네. 무인 택배예요. 작네요, 이게. 저 높이가요 제 허리보다 살짝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차가 아니었네. 네. 되게 작아.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무인 쿠땡 차량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해요. 저희 단지 쪽에 저기 오면 경비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받는 거죠. 물건 왔나 보네. 꺼내놓고 뚜껑 닫으면 지가 가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군 1등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운수 물류업입니다. 네, 맞아요. 택시기사, 버스기사, 택배기사. 네. 예. 그런데 중국은 그 직업군 하나가 멸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로 가고 있는 건 거예요. 아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뒤처진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런 걸 보러 간 게 아니라 요 밑에 이 소식을 보고 야, 공장이죠. 간 거예요. 팩토리 공장. 샤오미의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도 스마트 팩토리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샤오미의 스마트 팩토리는 뭐가 다르다는 거냐? 일단 사람이 없어요. 정답이에요. 사람이 없네.
사람이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공장. 야, 나 유령 무슨 저 도시다. 완전. 죽음의 도시인 줄 알았어. 무서워. 저는 망했다는 줄 알았어요. 실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저 공장의 색깔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어두침침하죠. 너무 침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뭐. 우리 공장은 사람이 일하지 않는 공장인데 조명을 왜 단 거야? 밝을 필요가 없다. 없지. 굳이 그 조명을 다 없애버리거나 다 꺼버린 거야. 전력 낭비할 필요가 없지. 실제 저 샤오미의 스마트 팩토리의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실제 그 공장의 상황이에요. PC방 아니에요? 진짜 필요가 없다.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퇴근 후 모습 같아. 아니, 내 자주 가는 PC방 같은데. 실제 이렇게 조명은 없이 자동화된 설비의 계기판, 디스플레이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자, 그럼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돌아오세요. 예. 이런 걸 저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 우리나라 알고 있죠. 기업의 회장님들 다 알고 있죠. 있겠죠. 그리고 몇 분은 벌써 근처 가서 보고 오셨대요. 오셨겠죠. 그럼 저걸 보고 온 그 우리나라 최고의 회장님들이 네. 이제 머지않아 새로 지을 공장 네.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자기 공장에 네. 리뉴얼을 언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리뉴얼 할 때 거기에서 새로 생긴 공장에서 일해야 될 직원 5,000명, 10,000명 뽑아야 될 형태로 공장을 구상하실까요? 아니면 네. 이쪽으로 할까요? PC방처럼 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지금 벌써 뭐 자영업자분들은 옛날에 고용을 해서 이제 조금은 썼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키오스크 갖다 놓고 그렇죠. 벌써 이미 이제 되고 벌써 있죠. 그냥 한 명, 두 명이서 하는 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공장이 아니, 서빙 로봇도 있을 판인데. 뭐 지금. 맞아요. 야, 이제 걱정이 그러니까요. 되네요. 자, 그러면 가장 크게 인구가 늘었던 경기도의 대표 도시들. 네. 근데 그 인구가 늘었던 경기도의 대표 도시들은 다 산업 도시였고. 네. 그 산업 도시 안에는 바로 엄청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그래서 출퇴근할 때마다 광역버스로 서울에서 실어 나르기도 할 정도였는데. 예,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곧 그런 회사의 그 공장들의 사람이 없어지. 없어질 수도 줄어들면서.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네. 예.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까지 돼서도 안 되고 될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예. 앞으로 경기도엔 누가 사는 거죠? 로봇들이 로봇 정비공. 사람은 그럼 어디서 살까요? 이제는 사는 곳이라고는 휴양지 같은 데 살지 않을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 중산층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는 거죠? 서울 가서 없어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서울 집값은? 올라가네. 서울의 그 부족한 아파트들은 더 짓고. 아니, 그럼 좀 지방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방에는 왜 가죠? 공장이 없잖아요.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더 지방. 더 지방. 예, 저 청송이라든가. 없는데 뭐. 오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우울한 얘기지만 오늘 우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유쾌하게 답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이거 뭐 서울에 더 몰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더 멀리 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 거기 가도록 해드리려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뭔가 마중물이 될 만한 시설물을 만들어 드려야 되나? 아니면 서울에 더 온다고 하는, 자, 이것도 또 고민인 게 국민들이 서울에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살지 못하고 지방으로만 가라고 하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는 그것도 도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살고 싶은 지역에 살만한 집을 더 공급해 드리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책무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집값도 오를 부작용도 생기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될 거고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지금 초입인데 지금 이거는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부동산이 불장이고 뜨겁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막자. 공무원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바로 AI 시대에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해외에선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또 통계로 한번 같이 보죠. 네. 보시는 것처럼 해외요? 예, 지금 이 검은색 막대 그래프는요.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분기별로 구조 조정한 숫자들입니다. 야, 인텔은 뭐 거의 한 도시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네요. 뭐 인텔의 구조 조정이야. 요즘 인텔이 좀 경제가 어려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어떻게 보면 회사가 어렵다 보니 해고한 것 있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다 요즘 너무 잘 나가는 회사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그런데도 자르고 있다. 그리고 밑에 통계 막대 그래프 검은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 분기별로 계속 해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자, 이런 겁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마존에 일하고 있는 각각의 센터장들이라고 할게요. 예. 자, 1센터장. 예. 어떻게 본인이 하시는 업무가 이번 분기에 AI로 전부 자동화하기로 했는데 달성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달성했다고 해주세요. 달성했습니다. 네, 강의를 도와주시죠. 달성했어요. 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1센터 전원해고. 자, 2센터 다음 분기에 AI로 하시는 일들 전부 자동화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다음 분기에 전원해고. 해고야.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다행이다. 저희는 안 잘렸어요. 살았다, 우리 살아남았다. 우리 살아남았어, 우리 둘이는. 네. 저분들은 이미 해고된 분들이잖아요. 저는 계약직인 줄 알았는데. 아, 우리 계약직이네. 아니 근데 이게 미국이라는 회사 특징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해고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함부로 못 아무리 하죠. 그래도 네. 노동청에 가야 되고. 맞아요. 미국은 가라고 그러면 가. 바로 침 싸야 돼. 우리는 사람 함부로 잘랐다는 큰일 아니, 나죠. 우리나라는 안 돼. 들고 나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지고 그냥 가라고 하면 가야죠. 자동화됐어? 그럼 가요. 트럼프 유행어가 뭐예요? 파이어. 파이어예요. 이 파이어. 파이어. 자, 그래서 저렇게 실시간적으로 거의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아, 대박이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시간까지 해야 됩니까? 돈 많은 회사들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요즘 실리콘밸리부터 기업의 성과, 기업의 업적을 평가하는 지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 예전에 저도 어떤 뭐 사장님들 만나고 기업인들 대상으로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럼 명함을 받았는데, 아, 이 회사 사장님의 이 회사가 규모가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회사 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슬쩍 물어보는 게 종업원이 몇 명이나 그렇죠. 이러면 뭐 한 300명 됩니다. 오, 견실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또 우리가 회사 왜 차립니까? 뭔가 크게 제대로 하려면 나 혼자 못하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같이 하려고 채용하잖아요.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고용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있다는 건 회사 매출이나 이익도 그거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슬쩍 얼마 버세요? 뭐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기 애매하니 종업원 숫자로 물어봤는데 요즘은 실리콘밸리에서 본인들이 투자할지 말지 아니면 이 회사가 전도유망한지 말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매출액 얼마십니까? 하고 저희 1,000억입니다. 옆에 있는 여자 사장님도 매출액 얼마세요? 저희도 1,000억이에요 하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종업원 몇 명이세요? 저희 10명입니다. 딱. 10명인데 1,000억이요? 근데 옆에는 저희 500명인데요? 그러면 여기가 차이가 더, 나는 거죠. 더 이제 좋구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반대로 여성 사장님께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 회사는 AI 도입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없어야 되네, 이제는. 그래서 진짜 그게 정답이에요. 요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기업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모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기 시작하기 됐습니다. 뭡니까? 어떤 수식어? 인당. 인당. 매출 대비 인당 적어야 매출액. 돼. 인당 영업이익. 야, 이게 된 거예요. 재무제표 필요 없어. 네. 인당이 야, 인당. 얼마 버냐? 이게 지금 현실이 됐죠. 무섭다. 그러면 2년 뒤가 될지 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겠죠.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와. 제가 그냥 교수님 뭐 인공지능으로 가상의 시나리오 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 이런 IT 기업이 많이 모여 있고 우리나라 빅테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지자체 어디입니까? 판교. 판교, 성남이죠. 판교밸리. 네. 테크노밸리인가? 그런데 그 성남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서도 곧 이런 화두가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들도 기업 가치 높이 평가하고 미래 혁신지향적인 행태로 변화하려면 또 사람이 되고 줄 수도 있죠. 네. AI 시스템 도입하고 와, 판교 집값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람 줄이고. 바로 오늘 제가 큰 화두를 던지려는 이런 변화들인 거예요. 예, 지금 높다고 높은 게 아니네. 네. 지금 딱 얘기를 주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판교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국가 걱정도 하고 나라의 미래도 걱정하지만 또 우리 가게도 챙기고 가정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넣어서 집 장만했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앞으로 십수년 중도금 이자 다 갚아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동산의 흐름에 또 커다란 쓰나미가 AI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좀. 근데 판교는 절대적으로 좀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맞아요. 약간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오늘 감히 어떤 흐름이 앞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큰 변화의 동인이고 이게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텐데 네. 진짜 판교는 그래 어떻게 판교는 될지 사실 몰라. 서울이랑 다름없잖아요.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몰려서 올 거고 네. 판교보다 더 밑에 있는 화성이나 안성이나 뭐 동탄이나 동탄 여기에선 쪽은 또 판교까지는 오겠지. 뭐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고 네. 아니다. 판교도 결국 뭐 이렇게 사람이 살 이유가 줄어들면 더 안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뭐 모르는 거죠. 다 알면 우리 저기 또 교수님이 트럼프 됐어. 트럼프 됐지. 다 그것까지 그럼 아시면. 제가 오늘 머리 이렇게 안 하고 왔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사실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미 그때부터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될 거고 이제 미래 로봇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화상 핸드폰도 생기고 미래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다 나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요즘 유독 더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일자리, 내가 하던 일이 없어지면 예. 다른 대안으로 물론 내가 전에 일했던 일, 전에 일했던 회사만큼의 규모감을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 되지만 예.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분들은 우리 기경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내가 사업주고 내가 근로자인 네. 그러니까 매일 앱 켜서 일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배달, 또 택배, 그다음에 뭐 또 유튜브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튜브 합니다. 또 주문 받아서 판매하는 분들 그런 것도 똑같은 거죠. 있고요. 예. 그런 경제로 갔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직업군에서 일탈하신 분, 나오신 분들을 수용해 줬는데 네. 그래서 요즘 택배 배달 잘하시는 분들 중에선 연봉이 억 넘은 사람들 많아요. 예. 그게 나름 또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루틴하고 반복되고 그리고 계속 해야 되는 고정적인 일들은 누굴 시키면 된다? 로봇, AI예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던 그 직장마저도 네. 사라지기 직전이다 보니 이제는 직장 생활 오래 했다가 지금은 용돈벌이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일해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데로 갔던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숫자들마저도 갈 데가 없다. 다 유튜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기감이 왔구나 이제. 예전에는 뭔가 위기감. 좀 잘못됐다면 다 치킨집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IMF 때 치킨집 그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뭐 고장 나잖아요. 그럼 치킨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물으면 다 고쳤어요. 자, 이런 이제 더 변화들이 이상 갈 데가 생깁니다. 없네요.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수도권 도시의 위상은 AI 시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오늘의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요? 요지입니다. 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점들 있죠? 예.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인구가 늘고 있었던 도시들이었어요. 그리고 경기도로만 따지면 그 붉은색 점들이 대부분 경기도에 잔뜩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기도라고도 얘기하기도 머쓱한 게 정확히 말하면 인구가 느는 지역이 경기도의 남쪽에 남쪽 중에도 동쪽에 저쪽에 강남 있었어요. 근처네. 예. 그래서 옆에 맨 오른쪽 통계를 보시면 인구 순위 보시면 수원 벌써 100만 넘었었고요. 용인도 100만 넘었고 화성도 100만 넘었고 그리고 평택도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한 상황이에요. 성남도 주춤하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큰 공장들이 있는 산업도시들. 근데 거기에서 AI가 도입되면 이젠 다들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이게 우리가 AI 시대에 새로이 고민해야 될 국토 이용의 현황 그리고 부동산 흐름의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얘기를 딱 다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분께 마지막으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AI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본인의 투자 목적이든 아니면 우리 애들 교육 목적이든 아니면 우리 안락한 뭐랄까요 노후 생활을 위해서든 이런 흐름 속에서 나는 그렇다면 어디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어디신지가 궁금해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부터요? 네. 사실은 뭐 저는 다른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분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재테크 비슷하게 하면서 네. 뭐 해외에 있는 섬 같은 데, 발리 같은 데서 업무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까지 못 가더라도 휴양지 뭐
뭐죠? 강원도 쪽, 강릉. 양양, 네. 뭐 서핑도 하면서 집에서 재택을 근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서해안 쪽에 서해안도. 서해안 쪽 바닷길 쪽이 아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일부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이런 흐름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휴양지로 간다. 이런 흐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또 어디 생각나세요? 저는 그래도 좀 가면 심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네. 지금 용인 수지구에 거주를 하시다가 네. 좋은데요. 지금 동해시로 가셨어요? 넘어가셨거든요. 네. 오. 근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심심해하고 심심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들면 오히려 그런 병원이라던가 네. 쇼핑몰이라던가 좀 매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오히려 생각이 그러면 도심이 더 가까워요. 잠실이네, 잠실. 잠실. 딱 잠실이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의견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요런 상황에서 어디로 뭔가 투자를 해서 집을 사고 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님 집에 얹어 살고 있어서 네. 요걸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용산을 계속 탐내시는. 계속 그냥 요대로 상속 증여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죠. 투자 안 하겠다. 투자 안 해. 차라리 그 돈을 맛있는 거 사 먹고 버틸 때까지 부모님한테 버티자. 네. 저는 아니, 그런 어디가 작전을. 뜰냐 묻는데 형님. 그래도 어디가 뜰 것 같냐 이렇게. 뜰 것 같은 경우는 어디가 좋을까? 아니, 부모님 댁이 서울 집이니까 부모님 댁이 뜬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전자상가. 제가 사는 그쪽이 전자상가가 역시. 앞으로는 더 좋긴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도시 굳이 저는 간다면은 이제 경기도 이제 밑에 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네. 이천이나 아. 여주 쪽으로 저는 좀 여주 돈을 쪽으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집을 실제로 구매해야 될 집을 것 어디로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집이 없는데 네. 만약에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간다면은 저는 그래도 서울에는 사실 있어요. 하나 있어야겠다. 사고 싶어요. 네, 딱 오늘도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 그런 생각이 무조건. 들었어요. 네. 네. 야, 큰일 났다. 서울 더 가면 되겠다. 서울에 더 폭발할까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두 분은 또 서울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 분은 서울에 있는 집에 상속 증여를 선택한 거고요. 유일하게 저건 나가네요. 오히려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난 서울에 오래 살았으니 한번 지방에 나가야 살아볼래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자 그게 바로 요즘 아마 높으신 분들도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서울에 살고 싶은 분들은 더 많고 지방에 사는 청년들도 대학 다닐 때는 서울에 오고 대학 졸업하면 다시 고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계속 직장 남으려고 생활하고 하죠. 남으려고 네, 네. 하고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 더 많은 집도 지어줘야 되고 인프라도 더 새롭게 확충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 지방은요 더 낙후되고 더 안 좋아지면 그럼 더 서울에 쏠림 현상이 생기고 바로 이 두 가지의 고민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제가 리포터 하면서 지방에 어떤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네. 집값 그때도 막 오를 때예요. 그래 할머니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답을 딱 내려주시는 게 이 지방이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러지 지방에 한 평에 막 1억씩 2억씩 하면 집값 지방 오를 거 아니냐? 그럼 집값 올라 팔면 뭐 하실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그럼 나도 강남 살아야지 딱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결국 할머니도 집값 자기 거 오르면 강남 가겠더라. 그게 저 엄청 웃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정부에서 그동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안 한 건 아니죠. 뭐 이제 거주 오면은 돈도 주고 그렇죠. 맞아요. 다. 네, 살리려고 뭐 이렇게 뭐 또 청년들 사업하면 돈도 지원해주고 맞아요. 지역 내려가면서 지방 뭐 가는 강진 같은 경우는 뭐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론은 그냥 소용이 그거는 없어. 강남입니까? 그 소용이 없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지금 야 이거 제가 감정적이죠. 역시 손에 잡는다 잡아. 손에 잡혔다 우리는. 교수님 서울 살죠? 예, 서울 사람. 이 서울 방송 비법. 아니 저는 세종시에도 한 10년 가까이 살다가 직장이 다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바뀌어서 올라온 거지 무조건 서울만 고집하진 않습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상속이라 받으려고 이 양반이. 그러나 지금 서울이라는 거. 이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오늘 좀 도움 좀 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지? 나 오늘 집에 관심 없었는데. 그럼 다음 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의 인기 비결을 알 수 있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 굉장히 쉽게 또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박정호 교수님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쭉.